자, 두 번째 코너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국내 백신 시장의 맞수죠. SK바이오사이언스와 GC 녹십자가 코로나 엔데믹 시작과 함께 다시 정면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 백신 시장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세계 지금 수두 백신 조달 시장을 둘러싸고 또 두 회사의 경쟁도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독감 백신 생산 재개를 하면서 국내 독감 백신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GC 녹십자와 이제 치열한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SK바사의 독감 백신 생산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네, SK바사의 독감 백신은 원액은 이미 생산됐습니다. 네. 지금 완제 생산과 공급은 올 3분기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독감 백신 시장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녹십자와 SK바사가 양분하던 구조였습니다. SK바사는 2020년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 4가 프리실드 시리즈를 1,647억 원어치 생산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독감 백신 생산업체 중 생산 실적이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 녹십자는 1,399억 원, 보령과 보령바이오파마는 662억 원, 일양약품 259억 원, 한국백신 182억 원 순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3월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SK바사가 코로나 백신에 집중하기 위해 스카이셀플루 생산을 정면 중단한 것입니다. 네. SK바사의 휴업으로 녹십자가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녹십자는 SK바사의 독감 백신 매출을 상당수 흡수했고 이는 실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네. 녹십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1년 1조 5,378억 원 매출에 773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 영업이익은 4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 회사는 실적 개선 배경으로 독감 백신 사업 호조를 꼽았습니다. 이에 SK바사의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가 시장에 복귀하면 자연스레 녹십자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 비교 우위 제품력과 튼튼한 유통망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SK바사가 독감 백신 시장에 복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실적 부담이 좀 컸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SK바사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4,567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1,154억 원으로 무려 76% 급감했습니다. 독감 백신 생산을 중단하고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지만 판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정부와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언 1,000만 회분 선구말 계획을 맺었고 지난해 9월 이 가운데 초도 물량 60만 회분을 출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추가 주문이 없자 SK바사는 후속 생산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스카이코비언 누적 접종자 수가 당시 기준 3,6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수요가 많지 않아서입니다. 다만 SK바사는 유리병에 담긴 완제품 생산을 멈췄을 뿐 원액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완제품 형태로는 냉장 보관을 해 유통기한이 있지만 원액은 냉동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길다는 게 당시 회사 측 설명이었습니다. 네. 당장 출하될 수 있는 완제만 생산을 잠정 중단했을 뿐 언제 다시 정부 주문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액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원액 생산도 중단했습니다. 한편 국내 시장과 별개로 SK바사는 독감 백신 품목 허가를 칠레 당국으로부터 받는 등 중남미 진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 미얀마, 이란,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 허가를 따냈습니다. SK바사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생산 재개를 앞둔 스카이셀플루는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의 안정적 복귀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이제 독감 백신 시장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 매출의 감소가 좀 불가피하겠죠. 맞습니다. SK바사가 생산을 중단한 2021년 녹십자의 독감 백신 매출 생산이 곧바로 2배가량 급증했지만 올해는 SK바사의 복귀로 이 같은 반사이익을 보기는 힘든 구조가 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독감 백신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한 녹십자는 물량 조기 공급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SK바사와 맞붙을 계획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독감 백신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쿼드리밸런트 제품 공급 증대로 수익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필리핀과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출 파이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최근에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그 mRNA라고 하죠. 그 메신저 리보액산을 활용해서 독감 백신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는데 녹십자와 SK바사의 개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mRNA는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세포질 내 리보솜에 전달해 단백질 생산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리보액산입니다. 예. mRNA 기반 백신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가르치는 방식으로 면역력을 유도합니다. 기존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 배양이 불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방식을 활용한 백신은 기존 방식 대비 개발과 생산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항원의 배양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모더나 스파이크 박스주의 백신 설계 자체는 이틀여 만에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RNA 백신이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으며 녹십자와 SK바사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화이자, 모더나 등이 이미 mRNA 백신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기술 개발에 뒤늦게 나서는 것이 실효성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SK바사의 코로나 mRNA 백신은 비임상 단계이며 녹십자도 아직 후보물질 선정을 완료해 2024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는 등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아직은 초기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경쟁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mRNA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두면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른 기업들의 좀 상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간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그 참치 캔을 생산하는 동원산업. 동원산업에 이제 바이오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이제 그때 핫한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추진하다가 발을 뺐습니다. 그 보령 바이오파마의 올해 독감 백신 생산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예, 보령 바이오파마는 지난해 600억 수준의 독감 백신 매출을 올렸습니다. 회사 측은 매각 인수와 무관하게 올해 일정에 맞춰 독감 백신을 생산할 방침입니다. 보령 바이오파마는 국내에서는 녹십자, SK바사와 함께 3대 백신 기업으로 꼽힙니다. 1991년 백신 제조 판매를 위해 설립된 보령 신약이 그 전신입니다. 특히 보령 바이오파마는 국내 기업 가운데 NIP라고 하죠. 국가 필수 예방 접종 공급 품목이 가장 많을 정도로 백신 국산화 선도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2014년에는 일본 뇌염 백신, 2020년 영유아 사가 혼합 백신, 2021년 A형 간염 백신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수입 완제품에 의존하던 백신 품목들의 자체 제조에 성공하면서 만성적 국내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셈입니다. 보령 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매년 500에서 600만 도즈 가량의 독감 백신을 생산해 왔다며 국가 접종 백신인 만큼 국민 보건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생산 능력에 맞춰 최선을 다해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SK바사와 녹십자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독감 백신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조달 시장에서 SK바사와 녹십자가 이 두 회사의 수두 백신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두 백신 시장에서는 독감 백신과 정반대인 양상입니다. 예. 기존 강자인 녹십자가 국제 조달 시장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SK바사가 치고 나갔습니다. 네.
1993년 국내 첫 번째 수두 백신인 수두박스를 출시한 녹십자는 2018년까지 글로벌 수두 백신 시장 1위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고가 백신을 주력 제품군으로 바꾸는 사이 녹십자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무기로 시장을 키웠습니다. 2018년 615억 원으로 수두 백신 최고 생산 실적을 찍은 녹십자는 이듬해 169억 원으로 급격히 실적 감소를 겪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새 백신 베리셀라로 제품군을 바꾸며 생산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베리셀라는 2020년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SK바사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올렸습니다. 2018년 출시한 스카이 바리셀라는 1년 만에 WHO 사전 적격성 평가인 PQ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 조달 시장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PQ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스카이 바리셀라는 세계 두 번째로 PQ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녹십자의 차세대 수두 백신 베리셀라가 WHO PQ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UN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조달 시장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베리셀라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기존 수두 백신을 세계 시장에 공급한 네트워크를 기반 삼아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바사는 스카이 바리셀라를 앞세워 2021년 국가 공공 입찰을 통해 터키에 150만 명분 물량을 공급하며 글로벌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엔 법미보건기구인 PAHO와 약 374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하지만 녹십자 수두 백신 베리셀라의 PQ 인증으로 앞으로 국제 조달 시장에서 양사 간 치열한 입찰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수두 백신은 유망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수두 백신 시장은 2018년 27억 1,400만 달러, 약 3조 4,200억 원에서 연간 5.6% 성장해 2026년 42억 2천만 달러 하나로 5조 3,2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녹십자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쟁 스토리가 상당히 좀 재밌네요. 네. 자, 이렇게 두 기업 모두 이제 백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희귀 질환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기존 백신 사업이 안정적인 매출은 낼 수 있지만 장기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예. 먼저 녹십자의 지난해 매출에서 희귀질환 부분을 포함한 일반 제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반면 백신 제재 비중은 2021년 22.5%에서 지난해 20.6%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2020년만 해도 백신 제재가 16.8%, 일반 제재가 8.5%를 차지했지만 빠르게 역전된 것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헌터라제가 일반 제재 매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헌터라제는 뮤코다당 분해요소 결핍으로 뮤코다당류가 축적돼 나타나는 유전성 질환인 헌터 증후군 치료제입니다. 지난해 헌터라제 매출액은 718억 원으로 전년 532억 원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녹십자는 헌터라제를 중심으로 희귀질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헌터라제 외에도 숙신 알데히드 탈수소 요소 결핍증 치료제 등을 개발 중입니다. 최근 미국 카탈리스트 바이오 사이언시스에서 희귀질환 파이프라인 3개의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희귀질환 혈액응고질환 파이프라인인 마르자는 글로벌 3상 단계에서 개발 중입니다. 네.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짚어봤었던 mRNA 그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했다고요. 예. SK바사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mRNA 백신 관련 기업과 조인트 벤처 설립, M&A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시설 투자 계획도 세웠습니다. 3,257억 원을 투자해 송도 3414제곱미터 부지에
R&PD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완공이 목표입니다. 현실화되면 현재 경기 판교에 위치한 본사와 연구소가 송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센터는 위탁 개발 생산, CDMO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파일럿 플랜트도 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란 신규 공법이나 제품을 도입하기 전 건설하는 소규모의 시험적 설비를 뜻합니다. R&PD 센터의 파일럿 플랜트는 가장 까다로운 수준으로 평가받는 cGMP 수준의 생산시설로 설계돼 신규 백신 과제 또는 CDMO 사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SK바사는 파일럿 플랜트에서 비임상, 임상 및 일부 상업 생산 등을 위한 시료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글로벌 수준의 백신 생산 시설인 안동 에라우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바사 R&PD 센터는 바이오 메카라 부상하는 송도의 트렌드를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송도는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회사 혼자 제품을 개발하거나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 협력을 통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함께 사업화하는 방안을 뜻합니다. 미국 보스턴의 랩 센트럴 등이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잘 구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바이오 벤처 기업은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으면서 제품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하면서 사업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SK바사는 이러한 움직임을 선도하고자 R&PD 센터의 글로벌 기업과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오픈랩을 설립합니다. 오픈랩은 SK바사와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관 및 기업들의 사무 및 연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CGT나 mRNA 관련 기업 인수, JV 설립 등도 그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인사이트에서는 국내 백신 시장에 맞수인 SK바사와 GC 녹십자의 사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